경제 신문을 읽어줘.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부동산, 신생아 특례대출, 노원 성북 거래수, 월 한 건도 없던 월계 기름단지 지난달 9억이라 10건 거래, 구로 두산도 13건으로 활기, 중저가 특례대출 효과 뚜렷. 서울 노원구에서 저가 노후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있다. 그 안에서도 하계동, 중계동 등보다 시세가 저렴한 월계동 내 월계 주공 2단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한 건도 매매되지 않았다. 아무리 거래가 꽁꽁 얼어붙은 시기라 해도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치고는 이례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 단지는 1월에만 매매 거래가 5건, 2월에도 8건 이루어졌다. 아직 신고 기간이 많이 남은 3월에도 벌써 매매 계약 2건이 신고됐다. 이는 월계 주공 2단지뿐만 아니다. 중계동에 있는 중계거리 1단지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지만 지난해 12월 거래 건수는 딱 한 건에 그쳤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올해 들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 특히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몰린 곳으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식 시스템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월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계약 건수는 1,567건으로 전체 2,762건에서 56.7%에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 55.9%보다 1% 이상 높은 수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았으나 그 전에 체결한 계약이어도 잔금을 내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어 1월 계약 건수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라는 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명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 교수는 서울에서도 중저가 매수 시장을 중심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거래량을 반등시키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빌라 공시가 하락에 역전세난 가석. 지난해 보증 한도액 줄었는데 공시가 하락 겹쳐 한도 또 축소. 연립 다세대 전세값 더 내릴 듯. 실제 시세와 공시가 괴리커. 빌라는 아무도 안 사려는 주택이니까 매매 시세가 오르지 않죠. 그래도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세 시세라는 것이 형성된 건데 이를 깡통주택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빌라 특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19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게시되자 연립 다세대 주택 임대인들은 정부가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책정해 인위적으로 전세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빌라 전세보증보험 한도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공시가가 또 떨어지면서 빌라 역전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공통 전세를 막겠다며 빌라 전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 150%에서 126%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역전세가 발생하게 됐는데 올해는 공시가도 내려가면서 역전세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저 PBR에서 소외받던 조선중공업주 기지개. 중공업지수 올 초 마이너스에서 이달 들어 반등해 11% 상승. 조선주 미중 갈등 수혜 하나오션 23%, 삼성중공업 13% 상승. 미국 전력망 교체 본격화, 두산에너빌리티 등도 반짝. 연초 저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주 돌풍 속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조선주 등 중공업 관련주들이 이달 들어 상승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국내 조선 기업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 200 공공업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1% 오른 368.9일에 마감했다. 5대 조선주 등 코스피 200 중공업 지수 종목 구성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제외한 각종 종목이 상승 마감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교포제로 작용했다. 인공지능 산업이 확대되면서 부상한 전력량 우려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HD 현대 일렉트릭 주가를 견인했다. AI로 늘어날 전력 수요 공급안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가 원자로가 떠오르면서 미국에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자 관련 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받고 있다. 다음 8만 전자 17만 닉스 힘받는 반도체 랠리. 코스피 2년 만에 2750 회복. 외국인 기관 2.8조 순매수. 미국 금리 인하 확인해 시장 안도. 마이크론 2분기 깜짝 실적. 마이크론이 일종의 카나리아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3분기 전망치도 상향 조정. 메모리 업체 상승 지속될.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 일정에 대한 시장 우려가 해소되면서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도 힘을 받았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의 코스피는 2700선을 재돌파했다. 21일 현재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12% 오른 79,300원의 거래를 마치며 8만 전자를 눈앞에 뒀다. 이날 외국인 순매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3회 금리 인하 방침이라는 방침 고수라는 호재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교포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2번, 내년 4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준에서는 올해 3번, 내년도 3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산모사인데 20일 뉴욕 증시를 마감 후 마이크론 2분기 실적의 매출은 고대역폭 메모리 두분 성장에 힘입어 58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인 53억 5천만 달러를 9% 웃돌았다. 마이크론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해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풍향기로 통한다.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을 통해 HBM 산업 확장세가 강하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이익 개선 폭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김선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상향 반전된 메모리 판가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2분기 상승 가속화를 이끌고 주가 수익률도 최대 수준을 기록할 최대 수준의 기록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기대 이상의 실적 개선과 함께 메모리 업체 모두의 주가 상승이 2월의 말까지 이어질 것을 내다봤다. 다음 종합면 청년 도약 계좌 대신 청년 코인 투자. 증시에선 하루 3조 빠지기도. 코인으로 몰려간 대기자금, 비트코인 가격 올드로 급등. 코인보다 수익률 좋은 주식 코스피 953개 종목 중에서 3개뿐. 국내 증시 흥미있는 개미들 밸류업 수혜주 대고파라. 코인 급등 소식에 가상자산 거래소 앱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17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활성 이용자 수는 올 초 145만 명에서 12일 254만 명으로 74% 증가했다. 증시를 빠져나간 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 요구불 예금 계좌의 잔액은 614조 원으로 집계됐다. 1월 말보다 24조 원 넘게 급증한 수준이다. 요구불 예금 계좌는 입출금 통장처럼 낮은 이자를 지급하지만 자유롭게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계좌다. 특히 코인 거래소 연계 실명 계좌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요구불 예금이 크게 늘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 미국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그것도 뭐 폭등의 요소가 있고
네, 반감기가 4월달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반감기 있는 해에서는 항상 뭐 반감기 있고도 한번 100 몇 프로 이상 올랐습니다. 예전에 이렇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에 몰려왔습니다. 투자 입장에선 주식시장을 떠나 코인시장으로 가는 게 당연한 선택이다. 투자자들이 몰려가고 있는 코인시장이 이미 과열됐다는 건 우려스러운 점이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포모, 소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세가 지속되면서 비트코인 해외보다 9%가량 비싼 가격, 김치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 다음, 금리 인상발 침체 반복. 일본은행 흑역사, 이번엔 인상 속도 조절. 단기금리 마이너스 0.1%에서 0에서 0.1%로 금융 완화 주요 정책 폐기. IT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인상 단행했다. 침체 가속. 일본은행이 경기 악화 주범. 5명. 국채금리 통제 8년 만에 포기. ETF 매입도 중단하기로 결정. 왜다? 시장금리 급등 없다.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하고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그동안 유지해온 비정상적인 금융정책 정상화를 의미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한다는 것과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서 약간 의문은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증시에 더 좋고 일본 증시에는 이게 엔화가 강세되다 보니까 수출이 어려움을 겪어서 안 좋을 텐데 시간에 제가 일본 ETF도 샀는데 일본 ETF는 거의 사상 최고가를 돌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화 강세도 이게 선반영되었는지 거의 엔화 강세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라는 건 어차피 상대적인 기준인 건데 달러화가 달러화 대 유로화도 있고 엔화도 있습니다. 근데 유로화가 강세를 띠지 못하다 보니까 엔화가 강세를 띠임에도 별로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한다는 것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좀 전에 얘기한 거고 2000년과 2006년 금리 인상 후 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됐던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변화에도 당분간 정책 금리는 보수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17년 동안 금리 인상 정책을 해온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국도로 신중하게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예전에 2006년 한 7월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단기금리 변화를 보면 0.25% 올렸고 2007년에 2월에 0.5%, 그 다음에 다시 내렸었어요. 2010년 10월에. 그러다가 2016년 1월에 마이너스 0.1% 내렸고 2016년 9월 중앙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면서 국채시장 금리를 직접 통제하기 위한 YCC도 이번에 중단하기로 했다. YCC 철폐 이후에도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일본은행의 일정 규모의 국채 매입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TF와 부동산 투자 신탁의 매입 또한 이번에 중단됐다. 금리 인상에 따른 엔저 지속 여부도 관심사다. 당장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에도 이날 오후 4시 현재 달러당 엔화 값이 1엔 이상 떨어지며 150엔대를 돌파했다.